네, 다음은 송관정 파트너의 강의 시간인데요. 경기 침체에도 살아남을 핵심 주도주를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일단 뭐 위로의 말들은 여러 전문가들에게 또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거보다는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엔퀘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청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기 상태에 있어요. 거기서 어제 한 방을 더 맞았죠. 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17만 건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11만 건 나왔죠. 실업률은 4.3%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당 임금은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지만 그래도 고용이 쇼크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고용 쇼크에 따라서 파월이 했던 발언이 파월이 그냥 고용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됐다. 이런 발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래 공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고용 보고서나 이걸 통해서 상당히 고용이 침체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고용이 침체가 되면 약하게 침체가 돼야지 강하게 침체가 되게 되면 또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샤메 법칙 요게 이제 자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근무했던 그 연구원이 경기 침체 이제 시그널을 파악을 할 때 실업률이 3개월 평균에서 3개월 평균치가 12개월 최저치보다 0.5% 정도 높으면 이때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친 걱정은 또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느 계기만 되면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실업률이 올라간 게 어떤 외부 요인이 있냐 이런 걸 보면 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노동 공급이 확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고 또 고용 지표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사는 누가 될까요? 연준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JP모건에서는 9월 달에 FOMC 회의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미국은 이제 대선 레이스가 있는 해는 중간에 조정을 받아도 또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이건 장기화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계속 여기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 대신 이제 21선 아래로 운봉이 툭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 추세에 돌입을 한다. 그럼 우리는 조정을 받으면 얼마 정도 조정을 받냐? 최소한 한 달 전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주초에는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것이다. 그러다가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또 그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근데 FOMC 회의 전에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눌러줄 것이다. 그다음 이제 고용의 방향성을 보자. 근데 고용의 방향성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진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급락을 했을 때와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살펴보면 최근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뭐 애플이 엔비디아 대신에 구글 칩을 쓴다 이런 소식도 있고 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일 간의 금리 차도 축소되고 그래서 엔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이용했던 이 기술주들은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때 이제 반등을 했었죠. 오히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네. 그리고 채권 매입액 축소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트레이더들이 그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대거 축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AMD도 AI 매출 쪽이 생각보다 괜찮네.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뭐 시장에 나타나진 않지만 시장의 이면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AI 쪽을 베팅을 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지로 알려졌던 폴 펠로시, 낸시 펠로시 남편이죠. 엔비디아를 만주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AI에 관한 그 실적이 나왔고 또 민주당이 지금 대선 레이스가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사들였다 이런 소식도 있고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건 일시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머니들도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기색의 영역이에요. 내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베팅을 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면 안 되지 하면서 약간 이제 의도적인 매도도 나온 것이고 또 시장에 투심이 많이 유치게 돼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AI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AI 쪽이 뭐 일부 기업은 좋아지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불안해지죠. 여기다 이제 한 방에 나온 게 제조업 업황이 차갑게 식었다.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 데이터가 경기 침체를 불러가지고 이게 이제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거죠. 여기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됐죠. 여기까지 음봉이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더 안 좋아졌구나. 자,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악재에 민감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단기 대세는 꺾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일단 비싸진 종목들을 내가 차익 실현했고 빅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종목들을 또 싸게 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사기 위해서 의도적인 흔들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부분이 어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죠. 누군가 돈을 보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머니들은 항상 시장 참여자들을 이용해서 싼 값에 매집해서 비싼 값에 차익 실현하고 또 그런 좋은 섹터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니까 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한 다음에 흔들어서 싸게 받아야 되겠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또 미 대선 레이스와 더불어서 빅머니들의 의중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어떤 대선 주자들의 정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미를 한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경기가 침체되어 있네, 고용 지표가 안 좋았네, 파월이 어떤 말을 했네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그걸 파악하는데 급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항상 시장이 지쳐지고 그런데 우리 국구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정도는 조정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살 필요 없다. 싸졌다고 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당분간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21선이 조정을 받으면 한 달 정도는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아서 21선에 안착을 해야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121선에서 조정을 받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하루 이틀은 숨고르기가 나와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은 이 조정보다는 작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적고 실적도 빅테크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하락에 브레이킹을 하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다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60선을 축으로 20선이 짧게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요걸 만들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고구마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고구마 모양의 패턴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반등만 나와주면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튀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FOMC 회의 때 뭐 얼마만큼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지만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려면 7말 8초 요 정도에서는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한 달에서 한 10일 정도 요 조정에서 마무리를 돼야 되고 만약에 길어진다면 올 대선 레이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자, 먼저 코스피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고 또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제주가 됐었죠. 제조업 지표가 46.8이죠. 50 이하는 50 이상은 확장 국면, 또 50 이하는 축소 국면, 위축 국면인데 위축 국면이고 하이 지수, 고용 지수도 좋지 않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동안에는 크게 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의사결정 라인이 좀 많죠. 그래서 단계가 많기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 개인 투자자처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어떤 판단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의사결정을 못 하게 되는데 지켜보다가 미국이 폭락을 하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가중이 되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매도에 나선 거죠.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은 항상 이제 현선물 매도를 한단 말이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 기관은 그 틈을 비집고 프로그램 매도를 해요. 싸진 선물을 사고 또 그 현물에서 해지를 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뭐 삼성전자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죠. 10%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요.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에 이어서 미국도 지난번에 너희 인수한 그 런 AI를 인수할 때 너희 반독점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은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 추가적인 급락은 좀 제한될 걸로 보이지만 일단 다음 주 주초에는 여전히 좀 하루 이틀은 더 조정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반도체가 쉬어가고 또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방위로 매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내용 면에서 보면 좋아요. 하락폭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좋다. 근데 이 2차 전지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실적도 그닥 좋지 않아요. 물론 에코프로 BM은 2분기에 재고평가 손익 환입으로 인해서 겨우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3분기에도 뭐 요거 재고평가 환입된 게 한 100억 정도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약간 덜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시총 1위는 바뀐다.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안 좋아. 그래서 목표가를 되게 하향 조정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머크에 기수출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기수출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차이는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2조 원 정도 전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건 금방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이 폭락만 멎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 날은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 바이오를 띄우기 위한 마지막 흔들기 정도로 보신다면 바이오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난리통에도 주사 맞고 약 먹고 병 치료하고 이렇잖아요. GDP 성장률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경기가 침체되어도 제약 바이오 산업은 좋다. 그래서 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좀 강한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옥신각신 하는데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등극하면서 바이오 투심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뭐 시장 난리통에 자기만 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딛고 조만간 어떤 준비된 뭐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좋은가? 지금 저도 제시를 해드려서 715%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1000%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눈 감고 홀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대세는 알테오젠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머크에 의해서 산도스와도 기술 수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바이오주들은 이제 대세는 플랫폼인데 히알루로니다제 요게 이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플랫폼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시간이 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SC 제형 변경 기술이 핵심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그 SC 제형은 뭐냐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관에다가 이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이 근육층 바로 위에 보면 피하층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주사를 해서 약물 침투가 정맥에 나온 것만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뭐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또 자가로 맞을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의약품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형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변경하는 이런 게 시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알테오젠은 그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의학적인 부분인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일단 치고 올라가야만 시장이 좋아질 텐데, 바이오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좀 강력한 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바로 바이오주들이 어떤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소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그 금융시장이 자금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또 바이오를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느냐 이건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 증시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소폭 올라갔는데 나머지들은 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 빠졌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대세론의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자, 미국이 반도체가 올라가면 우리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미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은 이미 하반기 때는 바이오를 날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이오주들 주력 종목들 보시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그
매수는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나 이번에 미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가는데 국내 반도체는 미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 그리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교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황소개구리처럼 시장을 교란시켜요. 테슬라가 안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간다든지 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시장을 교란을 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장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약간 그동안 이제 투심이 약화됐고 2차 전지가 자꾸 바이오 투심을 좀 제어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지나면서 좀 더 바이오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바이오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바이오주들의 그 움직임은 먼저 그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럼 알테오젠은 이제 면역 항암제란 말이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이쪽인데 이제 이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쪽에서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셀트리온이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제 CDMO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 바람을 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알테오젠, 삼천당대약 기타 종목들이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으로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좀 큰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그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될 수도 있고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CDMO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올라오고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횡보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움직이는 게 바로 바이오 쪽에서도 테마고 그 특히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테마주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랠리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해리스가 요즘 급부상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해리스가 트럼프 지지율을 좀 많이 앞서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딸랑 양봉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해리스의 어떤 약진은 눈에 도드라지고 있고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낙태를 찬성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낙태 관련주들이 몇 종목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반사적으로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제 다음 주에 러닝메이트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사실은 좋은 종목이 제한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저는 항상 단기적인 관점, 주도주는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주도주가 되려면 어떤 미래 전망을 담는 성장성이 중요한데 단기적인 것은 이슈와 재료가 중요하죠. 근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슈와 재료가 좋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요? 바로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 지난주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또 100일 동안 기침하는 100일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100일 동안 기침을 하면 당연히 폐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나온다, 증가한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마스크를 안 써요. 더우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봐야 된다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이제 몇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조금 확산세가 거칠어지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고 또 안 올라갔던 종목들 한 번씩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100일대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름이라 다들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또 파리 올림픽이라는 걸출한 또 스포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확산세가 좀 거칠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0일에나 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여름이 지나게 되면 또 가을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코로나는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련주들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지금 먼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백일의 관련주들이 또 강한 퍼포먼스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첩이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테마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도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을 한 서너 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일단은 시황을 좀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유망 섹터나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좀 찍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 강력한 랠리가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중동 문제가 거칠어지고 있죠. 자,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좀 살해를 당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마스나 아니면 뭐 이란을 유시한 그 반군 세력들 이런 저항 단체들이 이제 보복 공격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저항 단체들이 이제 테헤란에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 강력하게 한번 보복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 석유 판매하는 기업들이 올랐고 또는 방산주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쪽에서 나올까요? 정말로 이 확정이 될까요? 자, 최근에 처음에 이 시발점이 됐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점령지 요 골란 소원 여기 이제 축구장에 폭격이 당했다는 이야기죠. 자, 골란 소원에서 폭격을 당했어요. 여기는 이제 요충지입니다. 근데 44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분쟁이 있는데 여기 또 트럼프가 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골란 소원 주권을 인정할 때가 됐다. 항상 이제 트럼프가 문제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해리스가 약진을 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쪽에 상징적으로 지금 공격을 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을 저격을 했고 또 하마스 여기 이제 정치국 수장도 저격을 했었죠. 이것 때문에 뭔가 중동의 확전기력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확전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란 영사관 이스라엘 공격할 때 7명 사망했지만 그때 막 보복한다고 난리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미사일이나 드론 발사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요걸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소매전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강도 분쟁을 선호할 것이다. 전면전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총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한이의 후임이 한이에는 그렇게 강경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이의 후임이 만약에 강경파에 침입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럼 좀 그 전에 협상을 진행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공격을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유가 관련주 방산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움직일 게 뭐예요?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고래 프로젝트와 병합을 해서 천연가스 관련주를 잘 보자.
지금 대한고래는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 눌러주기도 하고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다만 이 석유공사 사장이 해외 기업들을 이제 투자 유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아람코나 엑슨모빌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다음 달 말에 투자은행 대상으로 해서 주관사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가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은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밸류체인의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앞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에 유틸리티 업종은 이제 미수급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되면 이런 게 축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많아지겠네. 이렇게 되면서 이 천연가스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투자를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 폭락장에도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재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평온해요. 그리고 뭐 이건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저는 크게 한 방을 먹는 게 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718%, 또 이건 이제 끝냈지만 326% HLB, 그리고 지금 248% 올라갔다 약간 눌러줬지만 3,000단계역도 이렇게 강력한 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 계좌에 이렇게 강력하게 찍혀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크게 변동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시장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들을 공략해 보자. 이게 이제 리포트인데 제가 매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걸 이제 스타일에 맞게 하나 하자. 그렇다면 돈이 쪼그라들어도 한 5% 수익만 낼 수 있다면 한 두세 달 정도면 좀 시드머니를 크게 불릴 수 있고, 이걸 가지고 5%만 내보자, 많이 내지 말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란장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셨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평균을 해보면 승률은 90% 이상,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5, 7월 달에도 결국은 합산을 해보니 15% 평균 수익률이 나왔죠. 첫 번째 종목만 하면 18, 두 번째는 19, 세 번째 종목만 하면 일평균 11% 정도는 낼 수 있다. 5%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 후반에는 흥하해운이나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는 이게 올라갈 때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상한가 풀리면 좀 일부는 매도하자 그랬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또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되겠죠. 그 전날은 이제는 분쟁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운주들이 움직일 때다. 그래서 해운주를 해서 강한 급등이 나오면 또 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원전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매매를 쉽게 하려고 요 음봉 떨어진 날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양봉 올라가는 날 팔아보자. 이건 이제 가볍게 해보자는 거죠. 10% 정도는 뭐 가볍게 나오는 거니까 그 전날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해리스, 트럼프 이런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 그래서 여기서 당일날 안 올라가고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는데 36% 강하게 올라가서 이제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목적이다. 팔았더니 꼭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면 바닥, 우리가 팔면 꼭지. 저는 이제 요게 투자자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거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를 해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2번 정도 YC를 해드려가지고 올라가서 한 20 몇 % 먹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만 투자해도 2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리지 말자, 편식을 하지 말자.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 테마가 올라갈 때는 테마가. 한국석유도 보면 또 2번 리포팅을 해드려가지고 이번에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주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40% 가까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에 주로 시세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급등하면 꼭 팔아주면 그때가 꼭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앞서 나가는 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기타 전염병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급등하면 팔아주면 이것도 한 30%씩. 최근에 이번 주 최근에 해드렸던 건데 이런 명문제약도 해드렸고 또 비만 치료제가 움직이면 전략적으로 몇 번씩 해서 한 50%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뭐 일주일에도 뭐 한 20~30%는 금방 늘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 고집을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 따라서 뭐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 그러다 보면 뭐 상한가도 나오고 연속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승 초기에서 제시해 드리니까 이렇게 100% 아니면 뭐 190% 심지어는 뭐 700% 이렇게 1000% 이상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얻어가실 겁니다.